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6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성남FC 축구단이죠. 여기에 후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당시 구단주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관련자들의 공소장 또 검찰의 수사 결과 뭐 이런 걸로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나온 얘기는 지난번에 두산건설 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의 전략추진팀장을 맡았던 사람 두 사람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있었죠. 제가 그거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전략추진팀장의 공소장이 나왔습니다. 그 공소장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에 정진상 정책실장과 함께 제3자 뇌물 부분 요거를 어떻게 기획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당초에 이 성남FC를 운영하는데 연간 15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0억 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성남시장이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구단주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 예산, 성남시 예산 70억, 그 다음에 기업자금 50억, 일반 공모 30억, 요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지. 요렇게 해서 150억을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일반 공모라는 거, 시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일반 공모를 했더니 8억밖에 안 모이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벌써 22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이제 그 공소장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자, 축구단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성남시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접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건설, 그다음에 뭐 네이버, 분당 차병원 뭐 이렇게 있는 그 기업들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 되겠다. 일반 공모 해봤자 이거 뭐 돈이 안 모이는데 기업을 접촉해서 이 기업한테 특혜를 주고 돈을 내도록 해야 되겠다는 걸 직접 기획을 했다 하는 게 그 전략추진팀장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두산그룹의 경우만 보면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뭐 이런 걸 해주고 거기서 이제 55억 원 정도를 했다는 건데,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하고 정진상 정책실장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런 것도 드러납니다. 이 공소장에 보면 2014년 11월쯤에 용도 변경의 대가로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을 적당한 수단이 없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현금 기부 체납이라는 건데, 현금 기부 체납은 2016년 1월 1일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실제 현금 기부 체납을 받은 거는 2018년 6월 달에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14년 15년 이 당시에는 현금 기부 체납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적인 기획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관계자들이 이거 수단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건 메모에 있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 이렇게 썼다는 거죠. 불법 행위를 기획해라 이런 얘기죠. 방법이 없는데 현금 기부 체납 제도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현금 기부 체납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환수라는 게 돌려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용도 변경 해주고 돈 받는다. 똑 떨어지는 뇌물이죠. 적어도 그 당시의 법으로는 뇌물입니다. 저는 제가 현금 기부 체납 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의 기부 체납은 현물입니다. 뭐 도로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뭐 시에 기부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죠.
그런데 공원을 뭐 쪼개서 일부 사적인 용도로 누구한테 준다 이런 건 어렵잖아요. 도로도 예를 들어서 5km인데 1km는 공무원한테 뇌물로 준다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은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50억인데 여기도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두산건설한테 예를 들어서 기부 체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줄여주고 그럼 5% 정도에 이제 줄여준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55억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6% 줄여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6% 줄여주고 한 10억 정도를 공무원이 그냥 꿀꺽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돈은 쪼개기가 가능하다. 아주 쉽다. 그래서 현금 기부 체납은 이거는 뭐 비리의 온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이런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제3자 뇌물 수수, 뇌물 공여, 두산건설은 뇌물 공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소장에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과 정진상 실장의 공모관계 이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공소장에는 없는데 취재를 해보면 이게 이제 2015년에 성남FC 대표를 지냈다는 곽선우 변호사의 말이 다 들어맞습니다. 그 증언이. 그래서 제가 성남FC 전 대표 증언의 폭발력이라고 제가 유튜브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거의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2015년 3월 이때 곽선우 변호사가 성남FC 대표를 맡고 있을 때죠. 곽선우 대표한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 비서관에게 맡겨뒀으니 정 비서관과 상의해서 결정하라. 정진상 비서관은 별정직 6급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실질적인 성남FC의 구단주 역할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리인으로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진상 실장은 자 대표가 엄연히 있는데 대표를 건너뛰고 자기가 직접 뭐 마케팅 실장, 경영지원 실장 등한테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진상 실장이 아마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갔다 온 모양인데 이 해외 출장의 비용의 일부도 성남시가 된 게 아니고 성남FC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 55억을 받기로 약정이 되니까 아마 요거를 또 자기 측근들한테 나눠줄 궁리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거냐면 2014년 11월이죠. 이때 이제 성과급 운영계획 이런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 같은 게 들어오면 이걸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 이런 거로 이제 처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유치해 왔다고 생각되는 사람 사실은 유치는 자기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남FC에 있는 자기 측근들한테 나눠줄 궁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과급 지급 심사위원장이 원래 성남FC 대표인데 이거를 성남시 국장으로 바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남시 국장은 자기가 성남시장이니까 바로 데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기 위해서 성남FC 대표가 성과급 지급 심사위원장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성남시 국장으로 바꿨다. 이게 바로 두산건설하고 후원금을 약정한 지 한 달 뒤다. 그러니까 큰 돈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요거 일부를 빼서 자기 측근들한테 나눠줄 궁리를 한 거죠.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까 제가 잠깐 공소장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성남FC에 무리한 일과 위법행위를 했을까? 요게 또 과거 본인의 말로 드러나 있습니다. 2013년 말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때가 아마 성남FC를 인수할 때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말을 듣는 게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아,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FC를 인수하고 나니까 정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성남FC를 1류 구단으로 만드네. 어이, 저 사람은 일반 행정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야, 이런 것도 잘하네.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본인이 2013년 말에 언론 인터뷰에서 하죠.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라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본인이 기획을 했고 실행을 한, 그런데 그거를 충실하게 뒷받침한 사람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다. 요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다 본인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경찰은 수사 끝에 두산건설만 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에서는 두산건설 외에 나머지 5개사 있죠. 뭐 네이버, 농협,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까지 다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부정청탁, 뭐 두산건설은 확실하고 다른 것도 부정청탁, 그거를 이제 증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본인 말대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제3자 뇌물, 이게 명확하다. 그러니까 기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기소는 그러면 언제 될 것이냐. 지금 뭐 이 6개 기업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는데 글쎄요, 한 두세 달? 그러니까 연내에는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FC와 관련해서 기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공소장 또는 검찰의 수사 이런 데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